펀드 투자, 이것만 잘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며 의아했던 건 펀드 투자에서 수익을 내본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돈돈파더가 실제로 펀드 투자 해보니 투자에서 어지간해선 손해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곁에서 항상 응원하는 연금 전문 어드바이저 돈돈파더입니다. 왜 투자자들은 펀드 투자에서 성공한 경험이 별로 없을까요? 돈돈파더가 처음 만난 분들과 상담을 시작할 때 꼭 파악하는 건 고객분의 투자 경험인데요. 주식 해봤나요? 펀드 해봤나요?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여쭈는 건 그래서 수익을 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손해를 봤다고 해요. 투자자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성적표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실패한 투자자분들은 가격이 오를 때 사려고 달려들고 하락할 때는 공포에 질려서 가지고 있는 펀드를 헐값에 팔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고점 매수와 저가 매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돈을 잃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투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잔고는 계속 줄어들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흥분한 상태에서 매수 버튼을 누른다거나 공포에 질려 헐값에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해 버린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대부분 이렇게 순간의 감정에 사로잡혀 시장에 대응을 하다 보면 나중에 분명 후회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탐욕으로 매수를 한 후에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공포에 질려 매도를 한 후에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난 3월 글로벌 증시 폭락에 깜짝 놀라 모두 매도해 버리시진 않았겠지요? 만약 그랬다면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투자자라면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탐욕을 참아내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공포를 이겨내고 좋은 가격에 왔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감히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매수한 자산이 가격이 올라 원래 목표했던 가격이 왔을 때 욕심을 뒤로 하고 주저없이 매도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투자 기간을 너무 짧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단기에 승부를 보려 하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6개월 후에 쓸 수도 있는 돈인데 어떤 곳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1년 후 아파트 잔금 낼 돈인데 지금 삼성전자 저가 매수해도 될까요? 전세보증금 받아둔 게 있는데 투자할 만한 곳이 있나요? 아니 왜 목적이 있는 단기자금을 투자하려고 하나요? 이런 목적이 있는 단기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지요? 향후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싶겠지만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투자 후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목적 자금을 쓸 시기가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팔아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미국 S&P 500에 투자를 했을 경우 투자 기간에 따른 수익 발생 가능성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투자 기간이 하루라면 수익 발생 확률이 53%, 일주일이면 57%, 한 달이면 59%지만 투자 기간이 1년만 돼도 수익 확률이 69%로 높아지고 10년의 경우 승률이 무려 90%에 이릅니다. 반대로 투자 기간에 따른 손실 발생 확률을 따져보면
하루의 경우 47%, 일주일은 43%, 한 달은 41%로 거의 손실 확률이 절반에 이릅니다. 통계가 이러한데도 어찌하여 단기간에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라는지 도통 모를 일입니다.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섞어서 투자를 하면서 리밸런싱을 잘 한다면 주식 100% 포트폴리오보다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분산 투자가 잘 안 돼 있어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여러 펀드로 분산을 잘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분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게 포트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투자자 A와 투자자 B의 포트폴리오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투자가가 분산을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투자자 A는 글로벌 주식, 신흥국 주식, 미국 국채, 하이드 펀드, 원자재 펀드, 부동산 펀드, 큰 펀드 등 거의 대부분의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으며 펀드도 11개가 돼서 정말 분산이 잘 된 것 같이 보입니다. 투자자 B의 경우는 글로벌 주식과 중국 본토 펀드, 미국 국채 펀드, 국내 분산 투자 채권, 금펀드 등 5개 정도에 나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투자자 A의 포트폴리오가 투자자 B보다 더 잘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 3월의 세계 증시 폭락 상황에서 투자자 B가 훨씬 더 안정감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일까요? 투자자 B는 투자자 A와 같이 주식 50%를 가지고 있어서 폭락장을 피할 수 없었지만 이번 위기에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자산인 달러 자산과 함께 국내 분산 투자 채권과 같은 기대 수익률은 낮지만 유동성이 좋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자자 A도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달러 자산이 아닌 원화 자산이라 투자자 B보다는 이번 위기에서 분산 투자 효과가 덜했을 것입니다. 현금 자산도 없었고요. 2019년 7월 미국이 121개월 동안의 최장기 경기 확장 기간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달성할 때 보다 조심하는 마음으로 달러 자산 및 현금성 자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놨다면 이번 위기를 보다 슬기롭게 넘길 뿐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100% 손해보지 않는 펀드 투자를 하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고가 매도, 저가 매수를 습관화해 보자. 이렇게 되려면 탐욕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야겠죠. 두 번째, 단기에 이익을 내려고 달려들지 말자. 시장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 이익 실현 기회는 꼭 오게 됩니다. 세 번째, 분산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입니다. 그저 많은 펀드를 매수했다고 분산이 아니죠.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정기적인 리밸런싱 및 지속적인 추가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과 같이 위기가 와서 많은 자산들의 가격이 폭락을 할 경우에는 추가 자금을 투입해 저가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평소 유동성을 확보하고 계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투자자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각자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도 짜두고 공포스러울 때나 탐욕에 취해 있을 때 누군가 곁에서 그러지 말자고 말해주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다면
돈돈파더가 바로 그 역할을 해드릴 수 있으니 도움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상 연금 전문 어드바이저 돈돈파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